안녕하십니까. 책 속에 돈이 있다. 예민수의 경제책방 예민수입니다. 투자자라면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이한 인물, 투자에서 아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인물, 제시 리버모어 이야기인데요. 책 제목은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입니다. 본격적인 책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재미있는 투자 우화를 하나 알려드리죠. 어느 칵테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칵테일 파티에 모여서 왁자지껄 얘기하고 있는데 꽤 유명한 어느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왔겠죠.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냐, 요트 타러 가겠다, 누가 또 골프 치러 가겠다 이랬더니만 이분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일기예보를 봤더니 토요일 날 비 올 확률이 50%고 일요일 날 비 올 확률이 50%래.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비 올 확률은 100%잖아?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계산이 맞는 건가요? 예, 토요일 50%, 일요일 50%인데 주말 비 올 확률이 50%다.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투자자는 저런 사람이 투자하면 안 돼. 토요일, 일요일 50%였지만 2로 이틀로 나누면 50%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을 잘 계산해야 된다. 투자하려면 이렇게 감으로 하면 안 된다. 하물며 주말에 외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는 더 그렇다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왜 확률 얘기를 하느냐? 제시 리버모어는요, 아주 정말 월가에서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전설적인 트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감에 의해서 투자를 한 그런 투기꾼 투자자 아닌가 싶지만 제시 리버모어 자체도 자기가 확률에 근거해서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률 얘기를 좀 꺼냈고요. 전기 작가인 에드윈 르페부르라는 분이 제시 리버모어를 직접 인터뷰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요.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1920년, 30년 막 대공황이 있을 이런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엄청나게 큰 돈을 번 투자자이고요. 이 책이 초판은 1923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책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제시 리버모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흥미로워하는 그런 투자자인데요. 은발에 굉장히 멋있는 신사입니다. 옷도 아주 잘 빼입고 아주 머리가 은색에 쫙 빗어넘긴 머리에 정말 멋진 신사인데요. 잘생겨서 유명하냐? 그게 아니라 그의 그 투자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한 차곡차곡 돈을 버는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 15살 때 공부하라 그러는데 집에서 촌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분도 집 뛰쳐나와가지고 대도시에 가서 사환으로 시작해서 주식 투자를 한 전설적인 그 인물이고요. 그러면서 훌륭한 트레이더 자리에 올랐습니다. 범생이과는 아닌 거예요. 보니까 현장에서 부딪힌 인물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자살해서 스스로 죽어요. 64살에 권총을 가지고 스스로 자살하는데 투자의 세계에서 엄청난 그 수익을 내고 정말 추앙받으면서 때로는 나락으로 몇 번 떨어져서 그러다가 사실 64세면 이제 투자를 그만둬도 될 나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성공한 투자자로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인물인데 스스로 자기 관자놀이에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한 인물이다. 이게 벌써 이렇게 미스테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돈 번 게 주로 이제 약세장에서 큰 돈을 벌었어요. 대부분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면서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버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이거든요. 근데 공매도 등을 통해서 주로 약세장에서 큰 돈을, 물론 이제 약세장만 투자를 했던 건 아닌데요. 강세장에서 투자해서 돈도 벌었지만 대공황 같은 큰 약세장에서 국민 밉상되는 거죠.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다들 투자자들이 깡통 났다고 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하는데 혼자 룰루랄라 큰 돈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그 공매도 이런 게 완전하게 허용돼 있지 않거든요. 지금도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주식을 사잖아요. 네, 사서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보는 거죠. 샀는데 떨어지면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떨어질 때도 이익을 보는 방법이 있다.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인데 떨어질 걸로 생각해서 주식은 없으면서 일단 매도부터 걸어요. 그러면 5만 원에 지금 매도했는데 주가가 4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4만 원에 떨어지고 3만 원으로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5만 원에 팔았죠. 근데 4만 원에 떨어질 때 자기가 그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 원의 이익을 보는 거죠. 3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파는 건 5만 원에 팔았는데 사는 거는 3만 원에 샀잖아요. 그 차익을 보는 게 공매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주식이 없으면서 주식을 팔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미의 공매도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식이 없으면서 팔지는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공매도가 사실 조금 우리나라는 제한적인데, 어쨌든 약세장 투자자이면서 성공한 투자자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자기 거 빚 얻어가지고 투자하고, 약세장일 때도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면 곡소리 날 때 마치 그 문제를 더 일으키면서 거기서 이제 차익을 얻었던 조지 소로스가, 제스 리버모어도 약간 그런 거예요. 이 제스 리버모어가 투기자냐, 투자자냐, 투기꾼이냐, 이 경계에 대해서는 말은 많습니다만, 제스 리버모어를 다룬 국내에 또 나와 있는 다른 책 가운데 하나가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기꾼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은 이제 전기 형식으로 직접 제스 리버모어를 인터뷰하면서 쓴 거고요.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기꾼 이야기도 리버모어 얘기인데, 이 책에서 저자가 서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기와 투자를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뭐 한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가 잡거나 흰 고양이가 잡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투자에 성공만 하면 되는 거죠. 현명한 투자와 어리석은 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투자도 있고, 투자한다고 하면서 돈 잃을 수도 있고, 현명한 투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지 않았고요. 리버모어는 어쨌든 간에 현명한 투기를 통해서 엄청 성공한 투자자라는 겁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변화무쌍한 얘기들은 엄청 많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주식 매매를 했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에는 주식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PC방, 만화방 이런 것처럼 공식적인 거래소는 아닌데 그냥 사설로 이렇게 거래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조그만 돈을 거래하도록 만든 주식방이 있었는데, 이 주식방에 이 꼬마가 유명해져 가지고, 그 꼬마 나타났다 그러면 야, 문 닫아라, 소금 뿌려라, 돈을 하도 따가니까 리버모어가 와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제 유명해진 인물이었고요. 뉴욕에 월가로 진출해 갖고 처음에 또 성공을 했다가 쪽박 차가지고 시골 가서 또 다시 주식방을 전전하기도 하고, 돈 잘 벌 때는 정말 큰 저택에 남 떵떵거리고 살다가 또 쫄딱 망했을 때는 돈 빌리러 다니고, 이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많이 겪거든요. 그런 파산과 성공의 극한 상황들을 오간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애환도 가지고 있고, 또 투자자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삶 자체만 투자자인데 벌었다가 쪽박 잤다가를 반복했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을 텐데, 이 제스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이나 원칙들이 굉장히 배울 것이 많다는 거죠. 리버모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투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주식시장에 가서 직접 해보는 거다. 해서 주식시장에서 실제 돈을 투입하고 매매를 해보고 손실을 입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리버모어가 무조건 잃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누가 잃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잃어보면서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매일 매매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리버모어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어떤 그 단타를 하고 이렇게 추세를 추종하는 그런 매매꾼일 것 같지만, 추세를 따라서 큰 흐름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요. 매일 사고 파는 것은 굉장히 그 어리석은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비밀 정보,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 늘 정보에 목말라 하거든요. 혹시 아는 정보 있으면 좀 알려줘, 나만 알고 있는 정보 좀 알려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월가에서 성공한 투자자이니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일반 대중이 모르는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스 리버모어는 그런 그 정보 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그런 그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면 제발 당신 혼자만 알고 계시고 저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아마 모르긴 모르건데 제스 리버모어도 그랬을 거예요. 사실
그 상품 투자 이분도 많이 했거든요. 주식 말고도요. 미일이었던가 누구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 상품 시장에서 유명한 신뢰할 만한 분의 그 얘기를 조언을 듣고 투자했다가 완전히 거덜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렇게 남의 말에 정보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본 것보다는 큰 코 다쳤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얘기를 하라고 했고요. 투자자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강세장이나 약세장에 대해서 영원한 충성 맹세를 하지 말라.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한쪽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이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시장의 한쪽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발상을 버려라. 주례사 같아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부부는 헤어지면 안 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한 방향으로의 생각만 너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